I ain't pointing the finger, I ain't yelling and screaming, but it's always seeming like you really wanna make me wrong. What kind of fool you take me for? If I tell you that I'm leaving, then you tell me I can't see him. That's the reason why we beefing. Then you wonder why I never stop, or you wonder why I'm always gone. It's much deeper than that. These were your words. 안녕하십니까, 소토분의 서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카니발 차주 인터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 역삼동에 살고 있고요. 두 아이의 아빠이자 그리고 지금 현재 올류 카니발을 소유하고 있고 유튜브 채널 손철수 TV를 운영하고 있는 손철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차량에 대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2017년 네. 그리고 올류 카니발 2.2 디젤 차량입니다. 그러면 현재 주행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지금 제가 운행한 지는 2년 정도 되었고요. 네. 지금 키로수는 지금 45,000을 찍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 차량에 대한 장점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사람과 네. 짐을 많이 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승합으로 넘어가면 더 실을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스타렉스라든지 그런 차량으로 가면 가능하겠지만 네. 승용에서는 마지막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일단은 이 차가 지금 디젤이기 때문에 마력이 이제 200마력이 넘어가고요. 그리고 네. 토크도 지금 여기 한 45 토크 정도로 뭐 토크도 굉장히 좀 잘 나오는 편이고요. 밖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아빠차나 짐차 같은 느낌인데 고속도로도 그렇고 시내 주행도 그렇고 크게 불편함 없이 꽤나 잘 나가는 편이고요. 또 디젤이라서 연비도 꽤나 괜찮습니다. 연비 어느 정도 나오나요? 시내 주행은 한 10km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제가 달리고 싶은 대로 편안하게 달리면 한 13 정도 크루즈를 켜고 네. 일정 속도로 종속 주행 100km 정도에서 만약에 정속으로 주행을 할 경우에 한 16km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16km까지. 연비적인 부분도 충분히 장점으로 볼 수 있을 정도라고 네. 보이네요. 그럼 이어서 다른 장점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열에 오토 슬라이딩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앞에서 통제가 가능하거든요. 버튼으로 열고 닫을 수 있는 자동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물론 최하 밑에 트림은 안 되는 거고요. 일정 부분 이상의 트림만 이제 가능한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오토 슬라이딩을 하게 되면 뒤에 이제 특히나 어린 아이들이 있는 경우에 특히나 요즘에 좀 문콕이 또 네. 워낙 좀 민감한 부분이라 그쵸. 가지고 네. 주차장이 또 좀 좁고 특히나 또 이 차는 또 크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없앨 수 있고요. 이게 확실히 그 어린 친구들은 문이 또 무거울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열어줄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게 9인승이다 보니까 네. 6인 이상 탑승 시 이제 고속도로 전용 을 차선을 이용할 갈 수 있다는 거. 네. 그러면은 단점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차주님께서 아까 그 인터뷰 시작 전에도 단점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알려주고 싶다라고 하셨잖아요. 많은 분들께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점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이제 외곽순환 도로 같은 거 올릴 때 저희가 표현하기로 이제 차선을 감아 돈다고 하죠. 감아 돌릴 때 같은 경우들 보면 네. 너무 이게 승차감이 물렁하다 보니까 차선을 넘어갈 것 같아요. 차선을 이렇게 튕겨서 넘어갈 것 같은 그런 네. 좀 운전자라 하여금 그런 불안감을 주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네.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뭐 7인승이든 9인승이든 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11인승까지 차체가 그런 부분이니까 만약에 순정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개선을 하려면 저는 여러 가지 다 해봤지만 네. 가장 1순위는 쇼바라고 생각합니다. 쇼바가 너무 물렁하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이라서 사즈 쇼바로 바꾸시면 물렁함을 상당히 잡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제 오버홀이 되는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B사로 네. 선택해서 쓰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단점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올류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없는데 올류 요거는 6단 미션이에요. 요 다음에 나온 더 뉴 카니발은 8단 미션인데 네. 8단 미션도 요즘에 좀 인터넷에서 말이 많습니다. 6단 미션은 어느 정도 오래되고 성숙돼서 그런 부분들이 없는데 8단 미션 같은 경우에는 약간 미션이 좀 어리버리된다 흔히 말하는 그 일반 도로에서 주행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없는데 언덕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언덕 내리막 이런 것들 그 미션들이 저단으로 오래 붙잡고 있거나 아니면 또 속도가 나게 되면 뭐 고단으로 따다닥 바꿔주거나 한참 올라가다가 속도를 다시 한번 줄였다가 올라갈 경우 네. 그런 경우에 다시 미션 단수가 떨어졌다가 재단수를 딱딱딱 찾아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잘 못 찾아가서 RPM만 올라가고 네. 속도가 제대로 안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더 뉴 카니발 8단 미션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네. 많은 자료와 네. 후기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확인 가능하실 거세요. 그래서 미션에 대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 이거는 꼭 그 한번 구매하시기 전에 참고해 볼 만한 내용일 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단점 이야기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토 슬라이딩 같은 경우도 되게 좋다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내구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문이 열리고 닫히는 부분들이 모터로 움직이는 건데 그게 지금 딱 보면은 한 3년, 4년 이렇게 되면 고장이 나신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수리비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혹시나 중고로 구입하실 분들도 뒤에 2열을 한 최소한 10번 정도 열어보시고 만약에 그 모터가 고장이 나면 모터가 고장이 난다고 해서 아예 문이 안 열리거나 안 닫히는 건 아니에요. 고장이 나더라도 열리고 닫히고 작동은 하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에 완전히 딱 닫힐 때 거기서 모터나 아니면 문짝이 좀 이질감이 있어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 끄르르르 하면서 막 이렇게 끓기는 듯이. 그렇게 되면 모터를 교환해 줘야 되거든요. 중고로 혹시 구매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2열을 최소한 10번. 10번 정도 열었다 닫았다 해보시면 그 문의 상태를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좀 차가 크고 하다 보니까 여러 네. 가지 부분에서 AS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새 차를 사신 분이라면 보증 수리가 3년 6만 킬로 그런 부분들을 꼭 보증 수리 받으시고 만약에 중고를 사실 분들이라면 가능하면은 3년 6만 내 보증이 남아있는 차를 사시고 만약에 그게 이미 넘어갔다 차의 어떤 수리 이력을 확인하시고 가능하면 좀 그런 부분들이 수리가 많이 된 차량을 고르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아요. 3년 6만에 나오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은 소음 진동 같은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미미가 굉장히 좀 엔진에 비해서 조금 부실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미미가 꺼짐이 다른 차보다는 빠른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뭐 무소 탈 때도 미미를 여러 번 교환해 본 적도 있고 한데 지금 현재 45,000 뛰고 있는데 작년 초에도 엔진 미미, 미션 미미를 모두 다 갈았고 그리고 올해 초에도 엔진 미미, 미션 미미를 모두 다 갈았습니다. 두 번 다 전부 다 무상 보증 수리로. 그만큼 갈고 나면 그 해는 정말로 효과가 좋은데 판에 지나니까 또 뭐 옛날 느낌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신차를 가지고 있거나 아직 네. 보증 수리 기간이 안 되신 분들은 진동과 소음 같은 부분들로 미미를 네. 교환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차가 큰 만큼 디스크도 조금 무리가 가는 건지 네. 디스크 열변형 오는 차들도 많이 봤습니다. 저도 열변형이 왔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디스크를 무상으로 또 교환을 했고요. 디스크 열변형이 오면 100, 120 이렇게 고속도로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네. 핸들이 미친 듯이 떨립니다. 미친 듯이 두두두두두 그런 부분들도 수리를 할 수 있고요. 6만 킬로 넘기 전에 모든 부분을 좀 교체를 한 번씩은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겠네요. 그러면은 그 수리를 하러 센터에 갔을 때 그냥 이거 바꿔주세요 하면 그냥 다 바꿔주나요? 그게 조금 문제인데 엄청 막 따져야 되지 않나요? 증상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한데 사업소에 들어갔는데 문제가 계속 있는 부분은 상관이 네. 없는데 머피 법칙처럼 평상시에는 네. 그런 문제가 있다가 사업소에 들어가면 또 안 그러고. 차가 안 그러고 멀쩡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좀 피곤한 부분인데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런 증상이 있을 때 바로바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두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아요. 가능하면 이제 동영상으로 네. 증거 자료네요. 네, 증거 자료. 디스크 같은 거 교환할 때도 네. 이게 달려봐야 되거든요. 이게 가만히 서 있어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그래서 옆에 다른 사람에게 이제 요거 촬영을 부탁을 해서 찍어달라. 동영상을 찍었고 네. 이제 사업소에 들어가서 얘기를 했는데 기사님이 그거는 뭐 차주가 조금 민감해서 그러지 않냐 일단 그런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그냥 동영상 바로 보여줬죠. 그러니까 그냥 바로 갈아줬어요. 뭐든지 이게 요즘에는 다 증거기 때문에 증거 자료를 만들어 가야 되네요. 네. 이 차량을 구매를 하셨을 때 주위의 반응은 어떠셨나요? 일단은 그 와이프가 좀 반대했습니다. 약간 아, 이미지가 그래서 그런지 네. 뭐 차가 좀 너무 큰 거 아니냐고. 그런데 네. 요즘에는 타면서 이것도 약간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컸으면 네. 좋겠다 네. 이제는. 아기가 어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각종 짐들도 많고 처음에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불만족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와이프가 굉장히 만족합니다. 네. 뒤에서 2열에서 거의 누워서 가기 때문에 요것도 하나 얘기 드려야 되는데 네. 2열에서 다리 꼬을 수 있는 차가 거의 없습니다. 카니발은 2열을 뒤로 밀 수 있기 때문에 2열을 뒤로 밀면 다리 꼬을 수도 있고 다리 뻗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카니발을 타면서 자주 하시는 질문들이 첫 번째 올류 카니발을 사야 되냐 더뉴 카니발을 사야 되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올류 카니발 사시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올류 카니발이 예전 모델이고 네. 더뉴 카니발이 요즘에 판매하고 있는 신형, 모델인데 네. 왜냐하면 외관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물론 이제 안개등 부분에서 올류 카니발은 동그란 안개등 그리고 더뉴 카니발은 4점식 안개등이긴 한데 네. 카니발 타시는 분들은 구분할 수 있죠. 근데 그렇죠. 다른 일반인 분들이 그렇게까지 구분할 만큼 그런 차이가 외관상 크지 않고요. 가장 큰 부분이 이제 미션의 차이죠. 올류 카니발은 6단 미션, 더뉴 카니발은 8단 미션인데 그 미션이 아직 완성도가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때문에 지금 더 뉴 카니발 구매하신 분들이 사업소 들어가가지고 계속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업데이트 받아도 그게 문제가 있는 분들은 완전히 잡히지가 않아요. 제가 몇 번 본 분들은 미션을 아예 통째로 바꾼 분들도 계시는데 고질병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배기가스 규제가 있다 보니까 올뉴 카니발은 없는데 더 뉴 카니발은 요소수를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SRC 요소수 채우는 것도 조금 귀찮아하세요. 그런 부분들도 좀 번거롭고 해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올뉴 카니발을 낫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가솔린이냐 디젤이냐,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이 많으신데 교과서적인 답변은 1년에 한 15,000을 안 타시면 가솔린, 그리고 15,000km를 넘게 타면 이제 디젤, 경유 이렇게 보통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뭐 키로수를 구분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취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취향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참고로 휘발유는 연비가 극악이라는 거 하나 조금 말씀드리고, 그리고 전체 판매량에서 디젤과 가솔린의 판매 비중이 8대2예요. 그냥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7인승이냐 9인승이냐. 7인승의 장점이라고 하는 거는 2열 시트가 좋다는 부분들, 그리고 3열에 이제 침대형 시트가 조금 더 편하다는 부분들, 그리고 차박하기가 좀 편하다는 부분들, 그리고 9인승 같은 경우에 6명이 넘어가면 이제 고속도로 전용도로를 탈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사람을 조금 더 많이 탈 수 있다는 부분, 서로 각각 자기들이 잘났다고 얘기해요. 근데 제가 지금 9인승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얘기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9인승을 사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9인승을 사서 7인승으로 만들면 됩니다. 왜냐면 7인승이 더 비싸거든요, 가격이. 그러니까 9인승을 사서 그 차액으로 9인승을 개조하면 됩니다. 그러면 7인승은 어차피 7인승에서 만약에 6명이 타도 고속도로 전용차로는 못 올리세요. 그렇죠. 그거는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개조를 하든 튜닝을 하든 뭘 해도 극복할 수 없는 부분인 거거든요. 근데 9인승을 사서 실내를 7인승으로 개조를 하거나 아니면 3열을 뒤로 밀면, 그러면 6명이 어느 정도 편안하게 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의 7인승하고 효과가 거의 비슷해지는 거거든요. 9인승을 사서 7인승으로 만드는 게 정답이라 봅니다. 그게 가장 편합니다. 양쪽의 장점을 모두 취할 수 있는. 통평으로는 지금 현재 이제 카니발을 몇 년 동안 타고 있고요. 저도 이제 예전에 승용차부터 SUV도 타보고 여러 가지 차종을 다 타봤는데 카니발이 오프로드성은 전혀 없어요. 근데 온로드에서, 그리고 가족들이 타기에는 가장 조금 적합한 차고 활용도도 가장 높다. 그래서 카니발의 어떤 좀 목적에 맞게 타실 경우에 굉장히 만족할 수 있는 차다. 완성도가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또 개선을 해 나가면 되고,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카니발을 굉장히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냥 특별한 좀 몇 가지 부분만 수정을 해서 탄다면 정말 그 만족하면서 탈 수 있는 차량인 것 같다. 자, 그러면 오늘 인터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 카니발 방송을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우터반의 서동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